옛날에는 비급여라서 비쌌는데 그 급여가 돼서 그렇게 안 비쌉니다. 예전에 급여 안 될 때는 한 번만 한 5, 60만 원 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자기부담금 한 10 몇만 원인가? 6개월에 한 번이니까 사실 한 달 약값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비싸진 않죠, 그게. 안녕하세요. 서울현병원 대표원장 김방현입니다. 목 부러졌다, 뭐 허리 부러졌다 그러면 뭐 사지 마비, 뭐 전신 마비 이런 것도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긴 뼈, 뭐 팔뼈, 뭐 다리뼈 이런 거 부러지면 뭐 진짜 나무막대기 또각 부러지듯이 이렇게 부러지게 되는데, 척추뼈는 두부 찌그러지듯이 이렇게 으깨지는데, 두부가 찌그러지면은 그 두부 옆구리로 막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막 나올 거잖아요. 척추는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옆구리 옆에 신경이 있거든. 그래서 그게 터져 나와서 신경을 많이 건드리면은 좀 심각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신경을 많이 건드리지 않으면은 뼈만 잘 나오면 되겠다 이렇게 돼요. 뼈가 부러지는 거는 외력을 그 뼈가 못 견딜 때 부러지는 건데, 보통 젊은 사람들은 안 부러지죠, 척추가. 근데 골다공증 있으신 어르신분들 그냥 진짜 별거 아닌 일에도 부러지기도 하세요. 진짜 심각한 경우에는 재채기 했는데 진짜 생긴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실 저도 그렇게 흔하게 보지는 못했는데요, 요즘 그 젊은 여성분들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하고 하셔서 20대였는데 골다공증이 있으셨어요. 허리가 계속 아프셨대. 근데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좀 찌그러졌어요, 척추뼈가. 설마 그러고 MRI도 찍어보고 그 골다공증도 해봤는데 진짜 골다공증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척추 압박골절이 맞으셨어요. 20대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마르셨고요. 좀 의도적으로 살을 많이 빼려고 밥도 많이 안 드시고 운동도 많이 안 하시고 그러셨던 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한테 잘 생기진 않지만 그래도 간혹은 생기고요. 보통은 노인분들 잘 생기는 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주종상은 아파요. 그 부러진 뼈 있는 데가 그냥 아파요. 보통 제가 아까 찌그러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찌그러지는데 우리 머리통이 제일 무겁거든요, 우리 몸 중에서. 저처럼 지금 앉아 있거나 아니면 서 있거나 하면은 척추가 머리통을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어야 될 텐데, 위에서 그 지지하는 힘이 찌그러뜨린 힘으로 발생하니까 앉아있거나 서 있을 때 아파요 라고 보통들 말씀하시고요. 누워있으면 또 안 아파요. 누워있으면 척추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옆으로 누우니까 이게 위에서 압박할 게 없거든. 그래서 누워있으면 보통 덜 아파지긴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옆구리 터져가지고 이제 뭐 신경을 누르니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신경을 누를 경우에는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상관없이 다리 쪽으로 또는 이제 그 신경에 합당하는 방향으로 방사통이라든지 신경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척추 질환 아시는 분들은 디스크야, 협착증이야 이래서 왔는데 골다공증 압박골절일 수도 있겠네요. 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뭐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보통 더 흔한 이야기는요, 어르신들이 자주 오는 골절의 형태다 보니까 대부분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협착증이 더 심해진 거라고 알고 오셨는데 찍어보니까 이거 골절이었네, 이런 일들이 더 흔한 일이긴 합니다. 굉장히 경한 압박골절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되게 몸 상태가 좋으신 분들은 잘 누워만 있어도 많이 낫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어느 선을 넘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시멘트 주입술이라고 해서 뼈를 빨리 굳혀버리는 그런 시술이 있습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한 10분 누워 계시면 되고요. 그냥 국소 마취로 실행하고 수술 다음날 바로 퇴원할 수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시술을 통해서 되게 빨리 호전되게 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압박골절이 있으신 분이 골다공증성이나 만성질성이 많다고 하시면 재발 가능성도 굉장히 크겠네요. 굉장히 꽤 크긴 큽니다. 그래서 압박골절이 있을 때는 반드시 골다공증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골다공증 자체도 같이 치료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하고 치료 후에 관리가 또 되게 중요한 질병이겠네요. 아무래도 골다공증 자체에 대한 관리를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리가 필요하실 겁니다. 골다공증성 그 압박골절이 있을 때 척추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우리 뭐 요추뼈는 5개가 있고 흉추뼈는 12개가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들 다 하나하나 다 부러질 수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한 6, 7개씩 다 부러져서 오시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진짜 그 6, 7개를 다 시멘트 시술을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긴 있거든요. 시멘트 시술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걸 다 시술을 해버리면은 상대적으로 시멘트가 들어가 있는 척추는 너무 더 딱딱해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변에 있는 약한 뼈가 오히려 뭔가 충격을 받았을 때 충격을 더 흡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골절을 조장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한두 개 부러졌을 때 그때부터 잘 관리하셔서 나머지 안 부러지게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 압박골절이 있으신 분들 중에 좀 건강하신 분들은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워만 계셔도 잘 낫긴 낫거든요. 근데 진짜 누워만 계셔야 돼요. 이게 잘 누워있지 않고 하다 보면은 결국 그 압박골절이 어떻게 될까봐 무섭냐면 두 가지가 무섭습니다. 더 찌그러들까봐. 그래서 척추가 뼈가 어느 정도 높이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좀 나 살만한데 라고 지내시다 보면은 더 찌그러져서 척추뼈 자체가 엄청 얇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로도 좀 안 좋긴 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찌그러지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뭐 호떡 같은 거 더 누르면 더 퍼지잖아요. 퍼지면서 결국 뒤에 있는 신경 누를까봐. 그렇게 되면은 사실 원치 않은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수술이나 시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누워서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잘 누워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짜 보존적 치료 하다가 수술로 전환되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생각보다 최근에도 약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먹는 약들 굉장히 많이 드셨을 텐데요. 요즘 주사 형태로 나온 약들이 굉장히 좋아요. 경우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좀 많이 쓰는 약이 6개월에 한 번씩 쓰는 약이 있는데 그 약도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심한 경우 1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야도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식이요법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주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사를 잘 맞으십시오.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좋긴 좋습니다. 안 비싸요? 옛날에는 비급여라서 비쌌는데 그 급여가 돼서 그렇게 안 비쌉니다. 예전에 급여 안 될 때는 한 번만 한 5, 60만 원 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자기부담금 한 10몇만 원인가? 6개월에 한 번이니까 사실 한 달 약값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비싸진 않죠, 그게. 저 같으면 안 맞을 것 같아요. 예방이라고 하면요, 치료가 아니라. 대부분의 약들이 사실 정말 약마다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잃을 것이 있고 얻을 것이 있는데 이걸 좀 비교를 해봐야겠죠. 근데 물론 골다공증이 있으면 얻을 게 크니까 잃을 걸 감수하고서라도 써야 되는데, 물론 잃을 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확률이에요. 근데 뇌혈관계통에 뭔가 병이 있을 때 그거를 약간 악화시킬 수 있는 경향이 정말 미세하게 있긴 있어요. 제 머리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 뭐 제대로 해보진 않았으니까 굳이 그거를 막 예방적으로 막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골대사, 그러니까 뼈가 어떻게 생성되고 흡수되고 막 이런 과정을 관여를 하는 약물이다 보니까 그 과정을 약간 비트는 거예요. 물론 이제 뼈에 좋은 방향으로 비트는 거긴 한데 우리 몸의 뼈들이 다 특성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특히 이 치아를 감싸고 있는 이 상악, 하악, 이 턱뼈 있잖아요. 턱뼈들은 활동 양식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골다공증 약을 맞고 있는 동안에 치아 발치를 했다든지 이랬을 때 턱뼈가 좀 녹아내리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예방적 목적으로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현병원 대표원장 김방현이었습니다.